무효와 취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효라는 것하고 취소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유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은 다른 것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효 아니면 뭐라고 한다? 취소, 이렇게 얘기하죠. 무효나 취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이 말이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효라는 것은 성립을 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 불성립을 없을 무자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효는 일단 성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을이요 17살짜리가요 여기 계약을 했단 말이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단 말은 계약이 성립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였죠.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성년자의 계약은 성립해요. 성립하지만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것은 일단은 성립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인데요. 나중에 뭘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래서 현재는 뭐가 된다? 유효예요. 나중에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유동적 또는 뭐라 한다? 불확정적 유효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적 불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기 전까지. 그런데 무효는 뭐냐? 무효는 이 갑이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2월 1일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뭐하나? 일단 2월 1일 계약은 성립하나? 알겠죠? 2월 1일부터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어. 이걸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효는 술이 만취한 자가 계약을 해도 계약은 성립해요. 성립한데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그걸 무효라고 그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하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나중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이제 무효를 가는 뭐냐? 무효. 이 무효하고 취소하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 첫 번째 무효는 뭐냐? 처음이란 거 뭐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언제부터? 성립 당시부터.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어. 성립할 때부터. 자, 두 번째.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을 해.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을 해. 누구든지. 세 번째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효의 3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한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것을 무효의 3대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만약에요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가 됐어. 내 잘못으로 해제가 됐다는 것은 무효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내 잘못으로. 그래도 나는 내 잘못이 있었지만 당신이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무효가 됐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을 무권대리인 을이요 처분했어. 무권대리인 을이.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갑이요 무권대리인이 처분한 걸 알아. 갑이 알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놔둬버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10년 20년 흘렀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돼.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당연히. 이거 3대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취소는 취소 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취소 권자가 140조에 딱 규정돼 있어. 언제까지나 그렇잖아. 취소는 10년 3년 안에 취소해야 돼. 10년이나 3년 안에 취소해야 돼. 이렇게 무효와 취소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다? 무효의 3대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무효 이런 말 하죠.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뭐 어떤 무효냐? 첫 번째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 무효이고, 세 번째는 당연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이라 하는 것은 뭐냐? 가박으로 계약해서 무효이죠. 무효인데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 제3자는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확정적 무효하고 반대가 유동적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가끔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은, 이런 말이 나와. 확정적이지 않는 것, 그러면 뭘 찾으라? 유동적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절대적은 뭘 한다? 상대적. 상대적 무효는 뭐냐? 우리 여러분 비진입 표시 있죠.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악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무효죠. 그래서 재판상 무효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기본적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제한 능력자인 경우가 있어. 알겠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 상대적 취소는 뭐냐?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뭐라고 한다?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절대적 취소.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고 취소하죠. 그러면 그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상대방 을이 그것을 제3자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제3자 병은 선이 악이 이를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가고, 이 무효와 취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첫 번째 137조. 그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일부가 무효일 때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원래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일부가 무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과일을 가지고 보면 가장 간단해. 사과가 하나 있죠. 사과가 이만큼 상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냐? 개당 1,000원이에요. 이게 개당 1,000원인데 일부가 썩었잖아요. 그럼 일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이 사과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도 안 사. 분명히 이 부분은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상하면 아무도 안 산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러죠? 그것은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로 본다? 전부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 시험은 항상 뭐라 나오죠?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다. OX, X. 자, 두 번째는요, 예외적으로요, 일부는 무효라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요, 법률행위의 일체성. 일체성이란 말은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성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가분적이라고 그래. 가분적. 세 번째는요, 당사자예요. 가정적 의사 이렇게. 상상적 의사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서 여기 법률행위의 일체성이죠.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죠. 분할 가능성이죠. 가정적 의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썩은 것 썩중 하나, 그러면 나눌 수 있어야 돼. 이 칼로 이렇게 돌아대면 되죠. 가정적이란 말이 뭐죠? 상상적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실제 하는 회사가 저 의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1,000원에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없지만, 만약에 500원에 가져가라 한다면 가져갈 수도 있어 없어? 있다. 그걸 가정적이다.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보충적 해석이라고 했죠.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자연적 해석, 두 번째는 규범적 해석, 세 번째는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무슨 해석과?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 이 무효란 말을 치수로 바꿔. 무효를 다 치수로 바꿔. 무효를 치수로 바꿔서 이제 읽어. 일부 취소는 전부 취소란다.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일부분은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걸 일부 취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와 일부 취소의 법리가 동일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138조에 보면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효행위의 전환. 여기를 봐. 여기 무효가 뭐야? 무효. 이 무효. 아무 말 없어. 무효는 확정적 무효,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를 얘기해. 그런데 이것이 전환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다.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무효행위가 전환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자 그럼 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무효란 말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성립하지 않아도 돼요? 무효란 말은 언제 나와? 성립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무효할 때 무효나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 이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은 했다. 성립했는데 효력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서 지금 무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립은 했으니까 단지 효력 요건만 갖추지 못한 상태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 첫 번째 무효는 성립을 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전환은 타인의 자, 이런요 남의 자식이 있죠. 남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남의 아이를 데려오면 무슨 신고해야 돼? 입양 신고해야 돼. 입양.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양 신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차인표 같은 친구들은 뭐죠? 자기는 이제 공인이고 어차피 자기 아이들 어디서 입양 데려왔으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나중에 드러났고 지금 드러내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입양을 공개를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뿌리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의를 못 난다 하는 것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요 우리 좀 뭔가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입양아를 데려오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호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부모 밑에 뭐가 있죠? 자가 있죠. 자 누구, 손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호적에. 그런데 입양아는 뭐라고 쓰냐? 기아라고 써요. 기아 한문으로 기아. 그럼 기아가 뭐예요? 버려진 아이 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기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누가 여기다가 입양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옛날에 한번 공무원이 나서 얘기하는데, 아니 한자로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다른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자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데려온다. 그럼 여러분 입양아라고 해가지고 기아라고 올리겠어요? 다 어떻게 올린다? 친생자라고 올려요. 친생자 신고하자. 내가 낳았다고 신고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낳았어 안 낳았어? 안 낳았죠. 그러니까 그건 무효인 것이죠. 무효. 그런데 봐봐, 이 사람이 남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낳은 것처럼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것처럼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은 그 말 속에는 최소한 이 아이를 입양할 의사는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대가 소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친생자 신고가 더 넓고 입양 신고가 더 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처음부터.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친생자 신고가 무효인데 그것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친생자 신고는 무효죠. 그 신고는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신고했다고 하자? 입양 신고했다고 하자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요 1월 1일 날요 혼인신고를 해. 알죠? 혼인신고를 하고 여기요 4월 1일 날 아기가 출생을 해. 그럼 어떻게 하나?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여기요 2월 1일 날 혼인신고를 해. 2월 1일 날 4월 1일 날 아기가 태어났어. 이것을 뭐한다? 혼인
중에 출생자이다. 혼인 중. 혼인하는 중에 태어난 아이다.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그래. 그런데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애기가 출생했어. 애기가 출생하죠. 이걸 말한다. 혼인신고하기 전에 났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혼인 외의 출생자다 이렇게 얘기해.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엄마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된다? 아빠. 그래서 아빠는요, 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딱 나오면 아빠는 뭐라 하냐?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돼. 그걸 인지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이요? 얘가 태어나죠? 얘가 출생하죠? 그럼 출생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뭘 먼저 해? 부모가 혼인신고를 먼저 해. 그리고 나서 뭐를 해?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해. 그러면 출생신고를 해. 그럼 법상으로는 뭐로 보여요? 혼인 중에 출생자처럼 보이죠. 법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기는 언제 태어났어요? 혼인하기 전에 태어났죠. 알겠죠?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것을 바꿀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하면 그것은 무효가 돼. 왜? 아기는 이미 태어났어요. 이걸 사건이라고 그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나의 정신작용,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이런 봐요. 뒤에 지금 시계가 있네요. 11시 2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은 강의를 한번 들을만 해요. 이제 모처럼이요. 오늘은 강의를 쭉 많이 듣고 왔으면 좋겠어. 뒤에 시계 있는 뒤에요, 배터리를 쭉 뽑아버렸어. 시계가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여전히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여전히 시간은 흐르죠. 그걸 말하냐? 사건이라고 그래. 나는 시계관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 안 흘러? 흘러.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내 생각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 시간의 경과. 그런데요, 여기요, 지금 여기 보면 혼인 외의 출생자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미 아이는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 이걸 혼생자 신고라고 그래.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알겠죠? 이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인지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왜? 아기 아빠가 그 아기의 엄마하고 혼인신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출생신고했다 이 말은 적어도 아빠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신고를 처음부터 서류상으로만 혼인 중에 출생자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인지신고로 보는 것이에요. 이걸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이 무효행위 전환에는 뭐가 인정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죠? 몇 배 차이가 나는 게 불공정이죠?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 즉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그래요. 집을 당장 팔고 가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그 막내가 이사를 그제 이사를 갔거든요. 걔가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세금 보증보험 있죠. 그걸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들어라. 근데 좀 돈이 좀 비싸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그거 들지 않고 있다가 분양 이제 돼가지고 이사를 갔단 말이죠. 분양돼가지고 분양 받아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쪽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2억이 넘는 돈이 거기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이 팔리면 준다는데 우리 집주인 우리나라 사람 집주인 웃기죠. 들어갈 때는 돈 받고요. 안 주면 안 준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나갈 때는 나 몰라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이 팔려야지 돈을 돈을 내준다는 거예요. 자기 집 팔려고 내놨다고. 근데 집을 안 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달리 해가지고 이제 일단 잔금 치르고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소장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알았다, 소장 써줄게 해가지고 이제 자료 보내냈더니 어제 이제 계약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이제 하나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걔한테 내가 물어봤죠. 야 거기 왜 안 팔리니? 그랬더니 돈을 500씩 계속 내리면서 해도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조금 다운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손님은 계속 온대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손님 오는데 전번 달에는 얼마였는데 이게 또 한 몇백이 또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 있니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가 또 아파트가 또 분양을 한대요. 그럼 사람들은 또 새 집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동네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냐고. 그러면 일단 보자. 그래서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세 보증금에다가 한 1억만 더 하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좀 기다릴 때 안 되면 그냥 그걸 사버리니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어차피 못 받을 거 못 받는 게 아니지. 늦게 있고 거기 마음고생 하느니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이제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집이 안 팔리고 당장 막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요 당장 이민 가려면 2, 3천여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이 1억짜리를요 누가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을이 뭐라 한다? 내가 너 이 갑이 을한테 얘기하죠. 야 혹시 집 살래? 그래서 얼마 주고 살 건데 싸게 살게. 너 얼마 주고 사고 싶어? 야 반값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해. 너 당장 지금 돈 얼마 있는데? 나 지금 2천밖에 없는데. 야 그럼 그거라도 주고 너 가져가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1억짜리 2천을 주고. 그런데 뭐란다? 갑이 나는 그때 이민을 갈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 정신적으로 뭐랬다? 공박했다. 1억짜리 2천에 팔았다.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이다. 내 집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래? 내가 반값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란다? 반값 준다고 했으니까 3천 더 줄게.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반값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집을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2천 주고 사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럼 내가 반값 정도 준다고 했으니까 3천 더 줄게. 알겠죠? 이걸 모요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모요일지라도 모요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모요인 것을 나중에 유효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얼마를 줬다? 5천을 줬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반값 정도는 줬다. 알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모요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암기해야 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모요인 경우 모요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3번에 보면 139조가 모요행위의 추인이에요. 모요행위의 추인 이렇게요. 모요행위의 추인. 어제 집회를 가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시험을 떨어졌는데 동영상을 하나 듣는데 너무 쉽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잘 가르쳐. 뭘 잘 가르치죠? 그랬더니 쉽게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누군데 쉽게 잘 가르치냐? 어떻게 강의가요? 쉬운데 잘 가르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쉽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가 안 풀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남의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나한테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시험 이제 운전하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TV를 켜가지고 들었더니 뭐 그런 강의는 쉬울 수밖에 없죠. 150년 들어도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죠. 알겠죠? 이게 문제 강의가 아니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강의가 우리가 강의는 쉽고 어렵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강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들어갖고 풀린다 이게 아니고 그 강의를 150년 들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강의다. 그러면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죠. 아마 250년 가도 안 풀릴 거예요. 알겠어요? 자요 모요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무효는 일단 법령에는 뭘 했어? 성립했어. 두 번째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효력이 없다니까. 그럼 뭐죠? 이 추인이라는 것은 추인은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게 추인인데 그럼 봐봐. 이 말을 그대로 봐봐.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읽으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어? 무효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말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 무효행위 추인한 것은 뭐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갑이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래서 갑이 의리한 사람하고 짜고 그걸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거짓말 매매. 그래서 2월 1일 가장매매, 2월 1일 갑하고 을하고 짜고 거짓말 매매로 짜가지고 거짓말로 계약을 했어.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등기를 넘겼단 말이죠.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이죠. 그걸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은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떨기를 왜 떨어요? 여기 보면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이 소유자 아니냐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냐? 을한테 여기 2월 1일 날 계약했죠? 10월 1일 날 뭐라고 하냐? 갑이한테 나 그 집 살래 그냥. 아니 그 집 팔 건데 너 앞으로 있는 등기 좀 말소 좀 해줄래? 이렇게 등기 좀 말소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 얼마에 팔 건데? 갑이 뭐라냐? 아 이건 1억을 받아야 될 것 같아. 1억 이렇게. 을이 뭐라고 그래? 아 그 정도면 그냥 내가 내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살게.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진짜로 청약하고 진짜로 뭘 했다?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즉 갑하고 2월 1일 날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여기 따로 있겠죠. 우리란 것을 알고 언제요? 10월 1일 10월 1일 뭐 한다? 그때부터라고 해요. 10월 1일부터 어떻게 했다?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이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2월 1일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돼. 거짓말 무효는. 그러니까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마치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든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잖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 무효행위 추인이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과 을이 당사자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왜? 한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법정 보고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139조에 뭐라고 나오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아무리 추인해도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는 영원히 무효로서 끝나는 것이고 오늘부터 갑하고 을하고 새롭게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니까 옛날 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를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추인이 인정되는 거 뭐가 있어? 추인은 107조 비진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이것은 인정이 돼. 알겠죠? 인정된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인정되지 않는 거 뭐가 있다? 103조 104조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04조는 봐봐.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 그런데 104조는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 104조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이 되지만 뭐는 적용이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자요, 여러분요, 맨 위에 그림을 봐봐. 이런 그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무효와 취소. 어디보다 52페이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는요, 원칙은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것을 뭐란다? 유동정. 뭐라 한다? 무효.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취소는요, 취소권자가 따로 있죠. 3번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취소는요 10년 3년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52페이지라고 했는데 52. 자, 됐죠? 자, 오른쪽이요 137조 원칙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그런데 일부 무효이고 일부를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일체성, 분할 가능성, 분할 동그라미 그것을 가분적이라고 그래. 불가분 그러면 큰일 나.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보충적 해석. 그래서 일부 무효는 보충적 해석, 즉 법률의 해석과 관계가 있다. 일부 취소도 인정된다고 그랬죠? 일부 취소는 뭐다? 일부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이다 이렇게. 자, 그럼 봐. 이제 밑에 놔두고 여기 봐봐. 여러분요, 분할 가능성하고 가분적이라고 하고 불가분하고 구별해야 돼. 불가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내가 지금 여기 뭐냐면 차가 이렇게 한 잔 있단 말이죠. 차를 마시라고 딱 가져왔더니 이쪽에서 콧물을 훌쩍거리더니 갑자기 콧물 한 방울 여기가 딱 떨어뜨렸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방울이 딱 떨어뜨렸죠. 그럼 어때요? 내가 빨리요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티스푼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만 딱 떠내고 다시 마실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불가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가분은 일부가 무효면 무조건 전부가 무효가 되지, 일부가 무효인데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가 되려면 나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는 분할 가능성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 가분적이란 말이 중요해. 불가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2번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로 열고 써 138초 138조 이렇게 무효행위 전환 했어요. 1번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무조건 무효는 일단 뭘 해야 돼? 성립. 알겠죠? 그 다음에 자 3번 봐봐. 타인의 자를 친생자 신고를 했어. 그러면 무슨 신고를 소유력이 있다? 입양신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 혼생자 신고를 했어. 그럼 무슨 신고를 소유력이 있다? 인지신고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 맨 끝에 4번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일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이 뭐가 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해. 됐죠? 그럼 그 밑에 53페이지 2번 봐봐. 53페이지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일부 무효의 법리. 자 법령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뭐를 무효해? 전부를 무효.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이 말이 뭐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다. 즉 무슨 말이다? 썩은 부분이 있더라도 나는 다른 부분을 대해서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당 1,000원이면 안 되는데 500원에 가져가라 하면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것을 가정적 의사에다 써 뭐라고 쓰나? 보충적 해석 이렇게. 보충적 해석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뭐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퀄 일부만 유효 이 말이죠. 일부만 유효 이렇게. 자 그럼 2번 봐봐. 2번 하나의 계약이죠. 바로 옆에 줄과 가분성. 그럼 맨 끝에 두 번째 줄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가분성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이렇게. 3번 봐봐. 불가분 그럴 때는 일부 무효의 문제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3번은요 성립 요건을 갖춘 무효인 법령이죠. 항상 무효라는 말은 성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봐봐. 무효인 법령이가 다른 법령이를 구비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이 하는 것을 의혹가시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령에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 뭐라고 읽느냐? 무효는 뭐라고 읽는다? 그것은 뭐죠? 친생자 신고로 있고 다른 법령에는 입양이라고 읽어. 그리고 이제 무효란 말은 무조건 친생자 신고를 읽어. 여러분요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친생자 신고를 하면 무효죠. 그런데 그 신고를 무슨 신고로 본다? 입양 신고로 본다겠죠. 그럼 지금부터 무효란 말이 나오면 이거 138조요. 법조문이에요. 1번은 무효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읽어? 친생자. 다른 법령에는 무조건 어떻게 읽어? 입양.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 즉 친생자 신고가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친생자 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에는 입양이라고 했죠. 입양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령이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2번은요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죠. 이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3번 4번은요 입양신고의 가름에서 적출자 친생자 신고를 하죠. 그것은 입양신고로 소유력이 있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죠. 인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오른쪽 5번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1번 중요해.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를 하여도 추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한 때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새로운 법률행위, 그걸 뭐라고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추인. 2번 그때부터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소급이란 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걸 소급이죠.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말이 중요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있죠. 3번 봐봐. 가장매매 또는 비진이. 가장매매가 뭐죠? 108조. 비진이가 뭐죠? 107조.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뭐는 추인을 못한다고 그랬죠? 103조 104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을 봐봐. 강행규정 위반, 공서양속 위반이 뭐죠? 103조. 불공정한 법령이 104조.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103조 104조는 추인할 수 없다. 107조 108조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봐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규란 약정.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동그라미 전용의 말은 추인이 말이죠. 추인. 여러분 추인은 항상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들어봐. 모든 시험에 이 그때부터를 소급하여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왔어. 언제부터? 그때부터 추인한 것으로 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요. 의사무능력. 그러면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거기까지 보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다 놔두고요. 저기 56페이지 봐요. 취소권자.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무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뭘 보냐? 취소라고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봐봐요. 17살짜리가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뭐가 있었어? 하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립할 때 하자가 있었죠. 미성년자였죠. 그래서 취소는 성립할 때 하자가 있어야 돼. 봐봐. 내가 맨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피성년 후인했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피성년 후인했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 피성년 후견이 돼야 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할 때는 멀쩡했어. 그런데 나중에 피성년 후견이 됐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성립 당시 하자를 가지고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는 먼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가요,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이걸 뭐란다? 140조예요. 취소권자는 첫 번째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착오, 사기, 강박이요. 착오를 한 사람, 사기, 강박을 한 사람, 이렇게. 제한능력자는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여러분,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그러면 취소는 못해요.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없다? 없이 했을 때 취소를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피한정이죠. 피한정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법원에서 원래 피한정 후견인은요,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유효예요. 유효인데 피한정 후견인은 이러한 것은 뭐죠? 한정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것들을 정해줘. 그것 빼고는 피한정 후견인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요, 먼저 서울대학교를요 수속으로 들어간 16살짜리가 있어.
수속으로. 천재야. 아무리 천재고 돈재고 만재고 이천재고 삼천재고 필요 없어. 미성년자는 나이로 따지는 것이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6살이면 걔는 누구예요? 아무리 천재고 수재해도 미성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무조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으면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피한정 후견인은 일단은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정해 10가지나 20가지를 정해. 이것은 이거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만 동의를 받아. 그거 외에는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해. 그런데요, 피성년 후견인은요, 아무리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도 무조건 취소해. 피성년은 맛이 많이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를 해. 됐죠 지금? 그런데 다른 것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미성년자만 나올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취소하면 누구도 취소하냐?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하고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하는 사람의 임의 대리인요, 임의 대리인도 취소하는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수권, 특별 수권을 받아야 대리권이 있어. 자 그럼 봐, 여기 법정 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정 대리란 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그러면은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누구냐?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있냐?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은 뭐냐? 매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봐, 여기서 문제.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의 법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의 법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냐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줘. 취소할 수? 눈 있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취소권자에 누가 들어있어?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자라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취소권자라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하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이거 자기가 큰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숨 안 쉬어. 죽었죠? 누가 취소한다?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다니까. 됐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도 취소를 해. 그런데 이런 경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얼마나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자는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권을 받아야 돼. 수권. 취소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승계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상대방한테 하죠. 이건 두 가지예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차고 사기 강박. 차고다, 사기다, 강박이다 이런 말이죠.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자, 그럼 여기요.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요. 이건 제한능력자.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럼 됐어요?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하고 제한능력자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다고. 자, 봐. 을이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죠? 그럼 어떡한다? 이월리를 사기를 쳐가지고 을이 것을요 병한테 또 잽싸게 또 팔아. 이건 제3자라고 그래. 됐죠? 여기 이월리를요 계약을 하고 을이요 잽싸게 이걸 또 3월 1일날 팔아. 병한테. 그걸 제3자라고 그래. 그러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 누구한테 취소하냐? 이런 장 취소하려면 갑은 오로지 계약을 한 을한테만 취소해. 이걸 뭐라 한다?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한테 취소하면 큰일 나. 오직 을한테만 취소를 해. 취소. 언제요? 4월 1일.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오늘부터다. 계약 체결 시부터다. 소급이니까 소급이니까 과거. 4월 1일 취소했어도 2월 1일부터
그것을 말한다. 2월 1일부터 과거죠. 소급이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알겠죠? 소급해서 무효.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3월 1일 날 샀잖아요. 을한테 3월 1일 날. 근데 취소는 언제 됐어? 4월 1일. 근데 늦게 취소했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돼?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 문제가 되죠. 이때 이제 뭐냐? 이 병은 선의일 때는 보호되고 선의, 악의일 때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이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고 을이 사기친 을이 병한테 처분했어. 그런데 이 병은 을이 갑을 사기친 사실을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 선의. 알고 계약한 것을 뭐라고 그래? 악의. 그래서 을이 갑을 사기친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알면서 계약을 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상대적이라고 그래. 알았냐 몰랐냐. 따라서 사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여기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했죠. 그러면 제한능력자를 만다?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4월 1일 을한테만 취소를 해.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절대로 보호가 안 돼요. 무조건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한능력자하고 계약을 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즘 애들 보면 건늙어가지고 16살짜리가 20살짜리 보여. 알겠죠? 건늙어도 다시 봐야 돼요. 꺼진 물도 다시 보는 게 아니에요. 건늙어도 다시 봐야 돼. 알겠죠? 반드시 뭘 깔아야 돼? 민증 깔아야지. 알겠죠? 봐야 돼. 민증 깠는데 뭔가 얼굴이 달라. 뽀샵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무조건 뭘 한다? 무조건 제한능력자와 계약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어느 정도 조심하는가? 지금부터 봐. 만약에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자기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제한능력자는 선인 경우하고 악인 경우가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선인 경우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악인 경우는요 여기다 이익에다가 이자, 받은 돈 1억에다가 1억에 대한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손해전부라고 그래. 손해전부. 그래서 선인은 현존이익, 악인은 전부를 반환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갑이 1억 원짜리 집을 을한테 팔았어.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 등기하고 갑이 1억을 받았어. 1억을 받아가지고 이 1억을 어떻게 사용했냐? 생활비로 사용했다. 생활비. 다른 말로 예금을 해놨다. 다른 친구한테 대여를 했다. 대여. 뭐다? 학자금을 썼다. 학자금. 이런 것으로 쓰면은 이것을 현존이익이라고 그래. 현존이익.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을한테 받은 돈 1억 원을 그대로 예금을 해놨어. 그러면 갑은 선일지라도 그 돈 전부를 반환하고 등기를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건 현존이익이고, 이런 것을 생활비, 예금, 대여, 학자금 이런 거 현존이익이 아닌 것이 있어. 아닌 거 뭐다? 술 마시는 거, 술, 도박하는 거, 경마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런 것들은 다 낭비라고 그래. 낭비는 현존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집 1억 원짜리를 을한테 팔아. 1억 받았어.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아. 나중에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알아. 알면서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걸 속이고. 그래서 1억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를 썼냐? 술 마시고 9,999만 9천 원을 썼어. 9,999만 9천 원. 얼마 남았어? 그러면 1,000원만 돌려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에? 하지마. 응, 하지마. 오 이래야지. 알겠죠? 이걸 현존이익이라고. 현존이익. 아까 말했어. 술 마시는 것은 낭비라고 그랬죠. 낭비는 현존이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것만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요 착해가지고 그 돈을 다 예금을 해놨다 이 말이죠. 보증금으로 줬다 이 말이죠. 친구한테 빌려줬어. 대여. 그러면 그것도 다 돌려줘야 돼. 그런데 술 마시고 도박하고 탕진하고 없단 말이야. 한 푼도. 그럼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등기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성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몇 가지의 경우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긴 있어. 아주 적어.
그 외에는 일단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를 해. 취소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미성년자하고 잘못 계약하죠? 그럼 폐가 망신한다니까요. 여기 제3자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아무도 보호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하거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잘못 계약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그러면 갑하고라고는 취소될 망정,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갑이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한 사실을 모르고 병이 울로부터 이자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병은 보호가 된다. 누구일 때? 선이.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상대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제한 능력자의 법령에는 무슨 취소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 일반인은 어떻게 돼요? 일반인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인 경우는 뭐다? 현존이익. 악인은 뭐다? 악인은 손의 전부. 손의 전부를 이렇게, 손의 전부를 전부. 손의 전부가 뭐냐? 이거야. 이게 손의 전부야.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손의 전부, 이렇게 손의 전부. 그런데 미성년자는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현존 이익만 반환해.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아. 내가 나중에 취소해야 되겠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죠. 미성년자는 무조건 내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그런데 우리 일반인은요, 선인은 현존 이익이에요. 악인은 손의 전부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이것을 뭐라 한다? 손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 전, 이익만 반환한다. 우리 일반인은요, 선인 경우는 뭐다? 현, 전,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악인 경우는 손의 전부를 반환한다. 선인 경우는 뭐다? 현존 이익. 악인 경우는 손의 전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러면 취소한다? 언제까지? 3년 10년이다 3년 10년 안에 취소해. 10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언제요? 2000년에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사기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래서 2010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안날이 언제냐? 2002년에 알았어. 또는요, 안날이 언제냐? 안날이요 2009년에 알았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안날로부터 3년이야. 3년. 그러니까 언제까지? 2005년까지. 여기는 언제까지? 2012년까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여기를 먼저 봐. 여기를 2000년에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2010년까지. 여기는 2002년이죠. 2002년에 계약했어요. 2002년에 2002년에 그 사실 알았어. 2000년에 계약했는데 2002년에 그 사실 알았어.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럼 2005년이죠. 이 두 가지에서는 어디가 더 빨리 끝나? 2005년. 그럼 2005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는 2010년이죠. 그런데 그 사기당한 것을 언제 알았냐? 2009년에 알았어. 그럼 2009년이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다? 2012년이죠. 3년이니까. 안 날로부터 3년이니까. 2010년하고 2012년하고 어디가 더 빨라? 2010년이죠. 그럼 201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때는 어떻게 취소한다? 취소할 때는 어떻게 취소해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인데 둘 중에 어떻게 한다? 빨리 끝날 때까지. 알겠죠?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취소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그럼 말을 봐. 추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추인은 확정적 유효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가 한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곳으로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아니한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죠. 그러니까 이 추인이란 말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 왜요?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런데 추인하면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돼. 그래서 추인을 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봐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럴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직 추인이 아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느냐요? 아직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나중에 취소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유효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필수불가하게 요소를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불가하게 요소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죠. 알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돼. 알고 명시적으로 하든지 또는요 묵시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귤을 이렇게 하나 갖다 주죠. 갖다 주면 이거 먹을래요? 고마워요. 명시적이죠. 갖다 주면요 한번 째려보고 가만히 놔두죠. 그런데요 강의 한참 듣고 있는데 혼자 또 그걸 또 뭐죠? 껍데기 까가지고 먹고 있죠. 명시적 묵시죠. 묵시적으로 하죠. 묵시적. 알겠죠? 먹는다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명시적으로. 그건 지금 까가지고 껍질 까가지고 먹고 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상락으로 보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돼. 처음부터 취소하면. 근데 아직 취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유효다. 유동적 유효.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로 해야죠. 의사표시. 그 다음에 추인은 유효로 만든 거죠. 그럼 유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 취소 원인이 뭐가 있어?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그렇죠?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돼야죠. 그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 상태는 벗어나야죠. 벗어나. 차고나사기나 강박 사실을 알고 난 후, 벗어난 후, 알고 난 후 이 말이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 돼.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럼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요 제한 능력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법정 대리인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 그럼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돼버리죠. 능력자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법정 대리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소멸했죠. 그럼 추인하죠. 추인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죠. 그래서 뭐를 한다?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할 수 있음을 막아서 알고 그럼 뭘 한다?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취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알고 추인의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다시 취소의 원인이 뭘 해야 돼? 소멸해야 돼. 추인할 수 있음을 말하고 알고 추인의 뭘 해야 돼? 의사 표시를 해야 돼. 그럼 뭐냐 이거죠.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쳤어. 사기. 그러면 갑은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요 갑이요 사기당한 것을 알았어. 모르면 절대 안 돼.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런데요 을한테 뭐라 한다? 내가 당신이 나를 사기쳐서 나는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추인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취소권의 포기라고 그랬죠. 내가 당신한테 사기당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데
추인의 의사표시. 나 그냥 취소 안 할게요, 이 말이죠. 나 취소 안 할게요. 다른 말로 그걸 뭐라 한다?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추인의 의사표시,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추인은 뭘 못한다? 유효니까 뭘 못해?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한다. 우리가 취소라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 취소는 뭐냐? 취소. 취소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먼저 취소권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어야 돼.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해. 그러면 이제 제3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누가 취소했냐에 따라서 달라.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만약에 일반인의 경우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취소를 하느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성년이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긴 쪽 짧은 쪽? 짧은 때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죠. 추인. 추인은 어떻게 하는가?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것을 뭐란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 56페이지. 이런 거기 56회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취소권자 1번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의 대리인한테 변환해야 되겠죠. 56페이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어야 돼?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봐. 미성년자가 취소.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무조건 취소를 해. 왜? 미성년자도 취소권자니까. 그런데 미성년자가 추인하고 싶어. 추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냥은 취소를 못해. 이거 봐봐. 아까 말했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런데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추인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의 동의해서 돼? 법정 대리인. 자, 그럼 6번 한번 봐봐요. 6번 보면 뭐라고 나왔죠? 상대방이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 누구한테 추인한다?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한테 추인한다. 아니, 취소한다. 그럼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하면 병은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병은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죠. 오른쪽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요, 제3자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 나왔어? 취소는 직접 상대방 을에게만 행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을에게만 행사하고 병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제3자 병은 어떻게 되냐?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된 경우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오른쪽 행사 기간은 몇 년이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 중에서 빨리 도달할 때까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당이득.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 그런데요, 누구는요? 일반인은요, 선인 경우는 뭐?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뭐?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알겠죠? 자, 차고 사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알고 난 후,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또는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2번은요, 추인할 수 있음을, 아니에요, 추인할 수 있음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뭐를 해야 돼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추인한다고 하는 말을 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 추인할 수 있음을 알고, 아니에요, 뭐 하고 있음을 알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